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5월 고용지표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 이런 결과 나오다 보니까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수가 내려갈 만한 요인이었는데, 다만 이제 애플이라든가 일부 종목군들 그리고 금융주가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좀 방어를 하는, 그리고 이건 경기 침체 아니잖아 이렇게 또 해석되면서 지수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달러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미국 지수는 3대 지수 전부 빠졌고요. 또 금리가 아무래도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는 되게 많이 빠졌는데, 금리가 좀 불안정할 때는 투자들이 대형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대 지수는 선전을 하고 중소형주는 많이 빠졌다. 실질적으로는 이날 많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수는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플러스권에 머문 시간이 더 길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금리와 달러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일정 FOMC라든가 뭐 CP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살짝 좀 밀려서 마감하는, 플러스까지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워낙 특이하게 나왔어요. 예, 비농업 일자리가 27만이 나왔거든요. 이거 예상이 뭐 18만에서 19만 사이였는데 되게 많이 증가됐어요. 예, 그리고 실업률은 4.0%, 이게 정확하게는 3.96%입니다. 근데 어쨌든 실업률 4%가 나와서 2년 이상 이어졌던 실업률 3%대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에 고용이 내려간다라는 건가? 이렇게 조금 투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 그런데 임금이 어쨌든 또 올라갔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4.1%, 예, 전년 대비 4.1% 올라가서 이게 예상치가 3.9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미국의 고용은 상당히 강하다, 예상했던 것보다 강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항목을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튕겨 올라갔나, 제가 또 표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주로 많이 올라간 게,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감소한 것도 없진 않은데 증가했던 항목들을 좀 보니까 교육과 의료 뭐 이런 데서 이제 이건 좀 줄었어요. 지난달에 10만 6천이었는데 이번 달에 8만 6천이었으니까 가장 큰 비중이긴 했지만 어쨌든 전달보단 줄었거든요. 근데 늘어난 게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분이 4만 가까이 늘어나서 4만 3천이 됐고, 레저 숙박, 이게 이제 여행, 아무래도 날씨도 좋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서 그런지 여기서만 한 3만 정도 늘어났고, 전문가 서비스가 지난달에 감소했었는데 이번 달에 3만 정도 이상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건설이 또한 지난달에는 이제 증가가 없었는데 이번 달에 2만, 이래서 네 가지 항목에서 이제 전달보다 수치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이게 정보 부분이 증가된 게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늘어나지 않아야 될 항목이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범위하게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일부 항목, 그러니까 부분적인 항목에서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다 좋다라기보다는 고용도 차별적으로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걸 주목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풀타임, 파트타임 이건데, 풀타임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정규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60만 이상 줄었거든요. 그런데 파트타임이 늘어났어요. 파트타임이 28만 6천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의 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한 건 사실인데 수치상, 근데 세부 항목으로 뜯어놓고 보면은 좀 불안정하다. 예,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기보다는 좀 질적으로는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또 이런 해석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 수치 대비 주식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고용 지표를 본 분석가들의 코멘트를 종합해서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아닌 거잖아. 그래서 경기 침체 아닌 게 어딘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고, 또 고용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곧 나오게 될 CPI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CT와 JP모건은 원래 7월부터 금리 내릴 것으로 봤던 증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수정했습니다. CT는 9월부터 3번 내릴 거야. JP모건은 올해 11월 한 번 내리고 끝날 거야. 이렇게 후퇴를 했고, 그 근거로는 역시 강한 고용이 이렇게 세면 뭐 금리 못 내리지 뭐,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채금리가 다시 또 급등을 해서
4.44%대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올라갔어도 4.35 밑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추세선 밑으로 깨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간 거라 썩 좋은 건 아니죠. 무려 3%가 넘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다음 주 CPI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에는 금리가 다시 튕겨 올라간 거는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이 되는 거고, 금리 확률도 9월에 어제까지만 해도 7대 3이었잖아요. 이나 7, 동결 3. 근데 지금 거의 5대 5인데 동결 확률이 51%. 네, 조금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는 그냥 한 번일 것 같은데 또는 두 번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쪽으로 한두 번 정도로 일단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엔비디아가 장중에 2% 넘게 빠졌다가 이제 장중에 플러스로 또 돌아섰다가 종가로는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최근에 공매도가 이렇게 늘었대요. 340억 달러 정도의 공매도가 쌓여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애플하고 뭐 테슬라 이런 종목인데 두 개가 아마 180억 달러 전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2위권 종목의 두 배 정도 공매도가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총 대비해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이겨낸 거는 뭐 TSMC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식 분할하면 그래도 매도도 나가겠지만 매수도 붙을 거야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공매도 세력들은 분할만 두고 보자, 그때부터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또 오히려 쇼커버가 될지 이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최근에 주가 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애플이 은근히 강합니다. 이게 애플이 꾸준하게 올라가서 이제 200달러 언저리까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음 주에 이제 행사 있죠. 행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주가 올라갔습니다. JP모건이 한동안 200달러 밑에서 머물렀었는데 이제 지금 199.96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비스트라라고, 이거는 미국에서 전기 만드는 회사예요. 미국은 이제 민간 업체도 전기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AI 관련해서 전력난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권사들 평균 목표 주가가 109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5달러 넘어갔다가 이거 목표 주가 근접하면서 주가가 빠진 건데, 이 다음 주에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선 언저리까지 내려와서 그게 82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의 어떤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종목도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는 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 코멘트가 되게 많았는데 하여튼 대체로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다음으로 AI 관련된 매출이 좀 많은데 주가는 저평가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600달러 제시했고, 또 램 리서치도 AI PC가 실적이 이끌 거야.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모건 스탠리는 TSMC가 가격 인상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서 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잉은 뭐 최근에 이제 2분기 공급량이 좀 물량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대체로 보면 IT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분석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표는 안 좋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가 저기하고는 수치가 살짝 다른데 어쨌든 1.59% 빠졌고요. 야간 선물은 0.79포인트 빠졌고, 환율은 또 138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1380원, 1400원 요 사이가 환율 고점, 지수 저점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대로라면 월요일에 이제 초반에 시장 하락하고 지수가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말을 바꾸면 더 치고 올라가면 이제 증시가 더 크게 확 빠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시장은 한 번 판단을 넘긴 것 같아요. 일단 안 좋은 건 맞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다음 CPI하고 FOMC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시각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 보면 일단 CPI하고 FOMC로 투자자들은 판단을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지표는 놀랍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잖아. 이렇게 돼서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FOMC가 이번엔 점도표가 나오는 FOMC라서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몇 번을 찍을지 이거를 보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하면서 이제 1,200억 달러대에서 120달러대로 바뀌잖아요. 매수가 붙을 거냐,
기존에 보유했던 사람들이 주식수가 늘었으니 그중에 일부는 차익해야지 이렇게 바뀔 거냐 중요한 자리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초에 코스피는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초반 하락 이후에 이제 버텨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반도체주는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났어요. 그리고 금리 올라가면서 일부 금융주들 그다음에 제약주들 또 일부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어느 쪽을 우리 증시에서는 반영을 할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버티는 데는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닉 티미라우스가 연준을 이제 대변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 이 사람이 연준의 입장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것 같다. 또 일부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연준 인사들이 일부러 닉 티미라우스한테 살짝 정보를 흘려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5월 일자리 보고서는 연준에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인하가 늦춰지려면, 그러니까 현재 인하를 연내 2번 정도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이게 늦춰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중요한 거라서 이번 보고서 가지고 뭐 금리 인하 늦춰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런 취지의 트윗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 딱 보고 투자들이 안도해도 되겠다. 그렇지 뭐 경기 좋다는데 시장 빠지는 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 지표 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CPI도 특이하게 나오면 이제 고용 지표 때 미뤄졌던 반응이 거기다 막 더해져서 눈덩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CPI가 이제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해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전망대 시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뭐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린 노래긴 한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Sing in the Rain이라는 영화 에서 나오던 음악이 있어. 그걸 뮤직비디오하고 그 영화의 한 장면하고 같이 볼 수 있거든요. Sing in the Rain이라는 걸 하면 그걸 보면 야 이걸 찍으면서 도대체 몇 번의 NG를 났을까? 그걸 한 번으로 쭉 가요. 엄청난 장면인데 NG가 여러 번 났겠죠. 근데 한번 그걸 보시면 참 엄청나게 노력하고 살았겠다 저 사람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